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당연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그 사랑이나 관심이 조금 적어진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서운한 마음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익숙한 것만큼 편한 것도 없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 또한 익숙함이라는 말이요. 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은 이 배 가스가 차는 것과 또 방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또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배 가스는 왜 생기는 건가요? 예. 배의 가스는 저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음식이 소화되면서 위나 장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우리 장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양은 7에서 한 1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급하게 먹든지 또 많은 양의 음식을 과식을 하든지 그리고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가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가 평만해지고 또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 안에 그러한 가스는 이제 이런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수소, 질소, 이런 메탄가스 등 약 400가지 정도의 그러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귀라는 것은 우리 몸에 찬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좀 될까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방귀는 우리가 소화를 해서 위나 장에 이런 생긴 이런 기체나 그리고 공기가 네. 이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 이러한 방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방귀라 그래서 이런 공기를 방출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게 네. 방귀가 방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방귀를 그래 하는 횟수는 13번 내지 25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배출되는 가스의 양은 0.2에서 1.5리터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5회 이상 이 자주 많이 나오는 그런 방귀를 많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건강에 그러한 이상이 있다는 그러한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귀를 또 할 때 이런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암모니아 성분, 그런 암모니아가 좀 고약한 냄새를 나게 합니다. 그리고 황화수소는 좀 썩은 냄새, 악취의 그런 유독한 그러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롤이란 이런 불쾌한 그런 냄새가 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분들이 악취를 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에 있는 가스가 방귀로 나오게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사실은 배에 가스가 뭐 몸에 있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이게 나오게 된다면 좀 말하자면 좀 어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굳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위에서 이런 소장을 네. 갑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천천히 이제 이동하면서 이러한 소화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의 거의 한 100%가 소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장의 점막에 어떠한 손상이 있어서 그런 병적인 그런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장염, 세균성 장염이라든가 그런 이질이라든가 이러한 병적인 그런 손상이 있을 때는 이런 소장에서 충분하게 그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지 못한 소화가 덜 된 이러한 음식들이 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은 원래 수분만 흡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대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장 내의 그런 세균들이 이 음식들을 분해합니다. 음식들을 분해해서 이런 다량의 그런 가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발생되는 이런 장내의 가스량은 7 내지 10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귀로 나오는 가스의 양은 0.2에서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런 장내에 이런 점막에 흡수되든지 아니면은 이 장내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를 통해서 이런 날숨으로 배출이 되고 그리고 간에서 또 처리돼서 이 소변으로 그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구를 또 참고 많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장내에 이런 가스가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무를수록 이런 소화 기능이 감소되고 또 대장의 운동 기능이 나빠져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에 가스가 찬다든지 아니면 방귀가 나온다든지 하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 많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첫째는 이런 우리 장내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하루에 발생되는 이러한 가스의 양이 7에서 한 1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음식을 급하게 먹든지 그리고 과식을 했든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는 더 많은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가스가 많이 또 그 발생하게 되면은 방귀가 또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방귀 횟수가 13 내지 25회 정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더 많은 방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통이나 또 식욕부진 그리고 하복부에 그런 불쾌감이 있고 그리고 냄새가 아주 심하다면은 또 그런 자세한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배출되는 그런 방귀로 나오는 그런 가스량은 0.2에서 1.5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방귀를 참으면은 이 방귀가 이런 대장의 점막에 흡수가 돼서 남아있게 되고 그럼 대장의 점막에 오래 머무를수록 이런 소화 기능에
그런 지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기능이 자꾸 약해져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런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장내에 이상한 이런 많이 발생한 가스나 이런 독소가 위나 장의 내벽에 자꾸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네. 자꾸 축적이 되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소화기 계통에서 이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복부가 평만해지고, 그리고 배가 아프고 자꾸 수시로 자꾸 배가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설사가 자주 나타나고 변비가 심해지고 또 트름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계 증상으로서 이런 머리가 무겁고 또 머리가 아프고 또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심장이 이런 두근거리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순환계 증상으로 우리가 얼굴이나 손발에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자꾸 손발이 많이 붓고 또 얼굴도 많이 붓고 또 이런 등이나 어깨, 옆구리가 결리고 뻐근하고 이런 증상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뇨생식계 증상으로 이런 장계통에 자꾸 팽만이 심해지고 안 좋으면은 바로 밑에 하수 증상이 나타나서 바로 이런 방광계통에 막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고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이런 성기능도 자꾸 약해져서 성욕이 감퇴되고 또 여자분들은 이 자궁에 영향을 줘서 자궁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과 그리고 냉대야도 심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좀 이건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방귀가 나오려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배출시킬 수 없잖아요. 예. 예, 배출을 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참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참았을 때 그 방귀는 어디로 그럼 가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방귀는 네네. 참게 되면은 네. 우리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장내에 네네. 가스가 아까 이 가스가 배출이 되고 나머지 그러한 가스는 우리 장내 점막에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네. 점막에 흡수가 되든지 그리고 장내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이런 또 이 남아 있는 이 장의 가스가 이런 폐를 통해서 이런 날숨으로 배출이 되고 또 간으로 간에서 이 가스가 처리가 돼서 또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자꾸 이런 방귀를 참게 되면은 이 장의 점막과 이런 가스가 이 접촉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소화 기능이 자꾸 감소가 되고 소화 기능이 자꾸 나빠지고 그런 건강에 좋지 않아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장의 운동력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변비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또 이런 장내에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방귀를 많이 참게 되면은 이런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귀를 자꾸 참는 습관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귀를 참으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까지 높아지나요? 예, 그런 방귀에 아까 성분에 네. 가스의 성분에 400종의 여러 가지 그런 성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성분 중에 이런 이 발암성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조피렌이나 나이트로자민이나 이런 성분들이 네.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방귀를 습관적으로 자꾸 참게 되면은 이런 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귀라는 그 가스는 어쨌든 독성 물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내 방귀의 냄새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심하다라고 스스로 느껴진다면 제가 막연하게 예상을 해보건대 남들보다 독성 물질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 방귀에 여러 가지 그런 성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 중에 일반 그 성분들은 냄새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 황해 성분, 그런 네. 암모니아나 이러한 성분들이 그런 악취가 많이 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럼 그런 분들은 좀 방문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병원을?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악취가 심하게 나고 네. 이런 암모니아 성분이나 이런 황화수소 그리고 스카론이나 이런 성분들이 많아서 이런 악취가 심하게 나고 또 이렇게 자주 이런 그러한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날 때는 병원에 한번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은 이게 심할 때는 자세하게 그런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부의 CT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로 이런 복부의 가스의 정도를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에 어떠한 이상을 우리가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귀가 나오고 그리고 배가 아프고 또 식욕 부진이 있고 또 체중이 자꾸 감소가 되고 네. 또 불규칙한 그런 대변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대장에 그런 대장 질환을 그런 안 좋은 대장 질환이 있다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또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스나 방귀가 좀 심할 때 실제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스가 방귀가 많이 나올 때는 첫째는 이런 그런 음식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제품이라든지 콩류라든지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이런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니까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이나 상추나 오이나 토마토나 이런 음식들은 가스를 적게 그런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네. 음식들을 좀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식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꾸 간식을 아무 때나 간식을 드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간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정 드시려면 후식으로 식후 30분에 후식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을 드실 때 자꾸 물을 말아 드시고 국을 말아 드시고 하는 습관을 좀 피하시고 밥을 드실 때는 물을 말아서 안 드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전에 이런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스트레스를 이런 좀 피하도록 하시고 항상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즐겁게 웃으면서 항상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심할 때는 저번에 말씀을 드린 이런 해독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네. 장 해독 치료라고 해서 이러한 장 해독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장내에 그런 노폐물이나 가스나 이런 독소나 이러한 것을 쉽게 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운동력이 자꾸 가스가 독소가 심해지면 장 운동력이 자꾸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네. 장 운동력을 회복을 시켜주고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좋은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치료로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런 배가 아프고 변비나 설사가 있고 가스나 방구가 심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치료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가 한약을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약은 이런 위나 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또 위나 장이 이러한 부기를 또 빼주고 위나 장의 운동력을 좋게 해주고 또 위나 장의 점막에 그러한 손상된 부위를 좋아지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약들을 우리가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질에 맞는 또 이러한
온몸에 전신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침을 시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왕뜸이라고 있습니다. 네. 왕뜸이라 해서 이런 위나 장 기능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척추 자세가 또 위나 장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등뼈 6번, 7번, 8번 이 어깨 견갑골 그 바로 밑에 부위가 7번, 8번 중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견갑골 바로 밑에 그 부위 7번, 8번, 6번, 7번, 8번 그 부위에 항상 자세를 반듯하게 피도록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추 12번과 흉추 12번, 요추 1번, 2번 그게 골반을 연결한 선이 요추 3번, 4번입니다. 그러니까 골반을 연결한 선 약간 유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앉을 때 항상 허리를 펴고 앉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앉을 때 자꾸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쪼그리고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부위가 자꾸 눌리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장의 기능이 자꾸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앉을 때는 허리를 항상 펴고 반듯하게 앉는 습관을 키우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지속적으로 될 때는 우리가 턱관절 FCST라는 그러한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척추를 반듯하게 바르게 잡아주니까 또 아주 그런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고민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치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실제 치료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분은 이런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한 환자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금년 5월 30일 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이런 교통사고 때문에 이런 목이나 허리나 이런 팔이나 이런 부위가 많이 아프신데 또 호소하시는 것이 변비가 아주 심하다고 10년 전부터 변비가 심해서 저절로 이 배변이 되지가 않고 2일이나 이틀이나 3일 만에 한 번씩 이 변비약을 드셔야지만이 이런 대변을 약간씩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괴로워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귀가 아주 자주 나오고 아주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장해독 치료를 저희가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장해독 치료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한약을 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 이런 부기를 빼주고 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또 운동력도 좋게 해주고 또 위나 장 점막도 좋게 해주는 그런 환약을 한 일주일 정도 복용을 하셨습니다. 복용을 하셨는데 그렇게 복용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 치료하신 지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대변에 이런 이 변비약도 안 드시고 이런 아침마다 대변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방귀도 그전보다 아주 좋아졌다고 한 70% 정도 방귀가 좋아졌다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빨리 좋아진 그런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이고 54세입니다. 네. 이분도 5월 22일 날 입원해서 또 치료받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 변비가 심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가스도 많고 또 방귀도 아주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장해독 치료 3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한약을 12일 정도 한약을 또 복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지금 치료한 지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대변도 아침마다 보시고 속도 아주 편하고 이런 가스나 방귀도 거의 한 80% 정도 좋아졌다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나 방귀가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이 장에 그러한 이상이 있을 때 아주 쉽게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배에 가스가 차거나 좀 방귀가 잦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말 못할 고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좀 예방이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본인의 식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사를 항상 제 시간을 일정한 게 식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간식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자꾸 드시는 그런 습관을 피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드시고 싶으면은 후식으로 드시고 간식은 드시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물 말아서 항상 물을 마시면서 이런 밥을 먹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음식을 드실 때는 이런 물을 드시지 않는 습관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절대 음식을 드시지 말고 그렇게 음식을 피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음식을 자꾸 많이 드시고 과식을 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음식이 또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막바로 자게 되고 그러면은 음식이 이런 위나 장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네. 그래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가스가 더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온몸에 순환 계통에 영향을 주니까 잠도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붓게 되죠. 네. 얼굴이나 그냥 몸이 퉁퉁 붓게 되고 그래서 붓는 거를 흔히 이런 신장 계통이 나빠지면은 붓는다고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장 계통에 붓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위나 장에 우리는 음식을 조심하지 않고 밤에 자기 전에 음식을 많이 드시고 난 후에 붓는 현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피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또 음식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항상 조심을 하시고 음식도 이런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그 고기나 이런 밀가루 음식이나 이런 이 찬 음식이나 이런 음식도 조금 심하신 경우에는 좀 피하도록 하시는 게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랬습니다. 항상 편안하게 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척추의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몸이 정상적으로 반듯하고 좋아야지 위나 장 기능도 좋아서 소화도 잘 되고 이런 가스에 발생되는 것도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견갑골, 등뼈를 항상 피시고 그리고 엉치, 골반 부위를 항상 펴고 앉을 때도 항상 반듯하게 핀 자세로 그렇게 유지하도록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에 그런 해독 치료가 좋은 치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해독 치료를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방으로 한 번씩 이런 치료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가스나 이런 방귀가 많이 나오고 많이 괴로워하시고 혼자서 속으로 끙끙끙 대시지 마시고 그죠? 이 가스나 방귀가 많을 때는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하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좋은 또 방법들이 있으니까 절대 방치하시지 말고 방치하면은 이런 장에 나쁜 그런 영향을 미쳐서 장에 그런 병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리 치료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배에 가스가 찬다든지 방귀가 뭐 나올 것 같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나 좀 당황스러웠던 순간 없었던 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배의 가스와 방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배의 가스와 방귀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가목입니다. 마가목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마가목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마가목은 장미과에 속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목이라는 이 한자가 말마자의 그런 이런 치아 아자 그리고 나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네. 그래서 말 이빨 같은 이런 새싹이 나오는 그런 나무라고 그래서 이런 마가목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가목은 아주 높은 지대에 그리고 춥고 바람이 부는 이런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아주 이런 생명력이 강하고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작고 붉은 열매들이 많이 달리는 그러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가면은 성인봉이라고 아주 그 성인봉의 제일 꼭대에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마가목입니다. 그만큼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아주 그런 춥고 그러한 곳에서도 이런 마가목은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목은 이런 동의보감에서도 이런 중풍과 이런 어혈을 낫게 해줍니다. 그리고 원기 회복에도 탁월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뭉쳐있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해주기 때문에 중풍에도 아주 좋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팔이나 다리가 저리고 또 마비가 올 때는 이런 마가목의 이런 그런 줄기나 껍질이 아주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진통이나 이런 항염의 그런 성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이런 신경통이나 이런 근육통에도 아주 우리가 근육통으로 아플 때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혈액 안에 쌓이는 각종 노폐물이나 이런 독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또 혈액순환을 아주 좋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가목의 줄기나 이런 껍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건조한 줄기나 껍질을 약 한 15g 정도 거기에다가 물을 한 700ml 정도 넣고 달여서 수시로 하루에 세 잔이나 4잔 정도 꾸준하게 그렇게 드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목의 열매는 우리가 마가자라고 합니다. 마가자, 집가자로 해서 말마자의 마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는 9월이나 10월경에 이런 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목의 붉은 열매는 이 비타민을 비롯해서 이런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을 아주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목의 통증과 이런 기침이 나든지 또 이런 가래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호흡기의 염증을 또 좋게 해주는 그런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가목의 열매는 이런 강장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네.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뇨 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에 이래 왔을 때 그리고 또 이런 몸의 부기를 빼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또 술을 담아서 많이 또 사용을 합니다. 또 술을 담아서 반년 이상 두었다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마시면은 또 피로 회복도 좋고 이런 강장 효과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가목은 5월, 6월경에 마가목의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은 흰색으로서 아주 희고 풍성한 그런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순결한 그러한 품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목의 열매는 9월이나 10월경에 붉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불타는 열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가목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네, 꽃말은 불타는 열정으로 와. 게으름을 모르는 마음이랍니다. 좋은 꽃말이네요. 게으름을 모르는 이 불타는 열정으로 게으름을 모르는 그런 마음이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마가목처럼 네.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저도 그런 열정을 좀 다시 한번 발휘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마감옥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1세, 네, 12세인가 1세인가. 네, 그리고 몸무게는 30일까지 31.9 내려간 거 며칠 전에 봤는데 네. 지금은 계속 내려가니까 네, 지금 30일까지 내려갔는지 더 내려갔는지 네. 계속 내려갑니다. 키가 어떻게 되시죠? 53, 1m 53. 네, 지금 제 앞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안 네, 좋으십니까? 제가 신장염으로 피가 이렇게 막 저녁으로도 아침에 쏟아지기도 했는 막 빨간 피가 이틀씩 쏟아지기도 했는데 또 어제 그제는 막 저녁으로 막 소위 수요일 날 밤인데 크레용 갈아놓은 것처럼 찌꺼기도 있고 아주 진한 피가 막 붉게 막 왕창 뭐 하얀 오줌만 하나도 없고 그냥 쏟아지는 거라요. 피가 잘 멍청멍청 쏟아지고 또 이렇게 수박 같은 거 먹기도 하고 막 계속 물을 먹고 조금 연해지기도 하고 연해질 때도 있습니다. 혈뇨 같은 게 쏟아지시는 건가요? 네, 혈뇨. 네, 머리도 답답하고 네. 그래 중간에 2월부터 시작했고 중간에 한번 한 석 달 피 쏟아지다가 중간에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예, 얼마나 됐습니까? 2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렇게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예, 병원은 우리 동네 다 갔고 예, 예, 대학병원도 갔고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못 찾아내고 또 계속 이렇게 제가 빨간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갈색 피가 나오는데 방광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방광에 뭐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못 찾아왔는데 또 그 방광에 또 찾아라 뭐 폐렴 있다 폐렴 가봐라 이러는데 제가 뭐 동네 병원이고 뭐 큰 병원 찾아갈 힘이 없습니다, 선생님. 예,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까? 네, 못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래요? 대학병원 갔을 때는 피에 대해서도 말도 안 해서 괜찮은가 보다. 피가 다른 사람보다 피가 오줌이 소변이 진한데 세 군데나 받아놨는데 한 컵 받는 거 컵 하나에 받는 것도 아니고 세 가지 컵에다 받아서 아주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 같은데 피에 대해서는 일체 말 안 하고 뭐 또 딴 데 가봐라 이러길래 바쁘기도 하고 또 찾아다닐 힘도 없고 그래서 참 뭐라 그래요. 저는 이제 병원 가서 낫는 병이 아니고 그저 막 이렇게 막 팔 한쪽 다리고 막 중풍같이 다 마비가 돼도 MRI까지 찍어도
병명은 의사도 안 나타나고 데모한다고. 그래 뭐죠? 그냥 집에 가라가고 이래가지고 병명이 안 나타나고 저는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찾아다니기도 그렇고 저는 병원 쫓아다니다가 막 피 빼다가 지금 5kg가 막 내려가고 그 뒤로 계속 내려만 가니까 음식을 잘 못 드십니까? 음식은 잘 먹을 때도 있고 네. 또 피가 많이 빠지면 또 입맛도 뭐 피가 없으면 뭘 못 먹더라. 피가 다 빠져버리면 막 빙빙 돌더라고요. 어지럽고. 그러니까 음식 어지럽고 소화는 잘 뭐 되세요? 네네. 소화는 변비는 없고요. 어. 설사 체질이면 설사 체질이지 변비는 없습니다. 아, 잘 드시면 먹으려고 소화는 잘 되시고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위장은 안 좋죠. 그렇지만. 예. 위장은 안 좋고.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소화도 잘 되게 운동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런 소변 관계는 이런 방광이나 신장에 인해서 이런 기능이 안 좋아지면은 자꾸 혈뇨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이것은 첫째는 이런 위장계통의 위장 기능이 좋아져야지 이런 신장이나 이런 방광 기능도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장만 좋아지면 됩니까? 예, 위장 기능을 항상 신경을 쓰시고 항상 소화 잘 되고 항상 내가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대변이 정상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첫째는 속이 편안하고 내가 몸에 기운도 있고 내가 좋아져야지 항상 방광이나 신장도 좋아진다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걸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신장과 이런 방광계통은 또 이런 거기에 맞는 또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자세하게 또 진찰을 받아보시고 여기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으니까 그건 또 치료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이런 많이 그렇게 또 신장이 안 좋고 그럴 때는 흔히 이제 이런 늙은 호박을 많이 또 먹습니다. 늙은 호박에다가 속을 파내고 그 속에 꿀을 넣어 가지고 푹 찐 후에 그 속에 물을 복용합니다. 그렇게 복용해 주면은 이런 얼굴에 부기도 빼주고 이런 소변도 잘 나오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 보시고 또 이게 계속될 때는 이런 자세하게 이런 신장이나 방광이나 이런 몸에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를 병원에 가서 해보라고요? 일단은 저 병원에서 일단은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그 검사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한방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는 이런 신장이나 이런 계통에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치료를 하면 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검사를 받은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치료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상담 전화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66세고요. 네. 키가 165고 네. 몸무게가 60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이동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예.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가 안 선생님 좋으십니까? 저는 예. 이 혓바닥이 예. 이래 조금 침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침이 마르는 느낌이 싹 말라간다 막 침이 마른다 이런 느낌이 싹 들고 예. 그다음에 미세하게 혓바닥이 뭐 갈라졌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떨 때 가끔씩 한 번씩 보면 따끔따끔할 때가 있어요. 쭉 해가지고 예. 우리 어릴 때 땀띠 같은 거 많이 나가 톡톡 쏜다 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톡톡 쏠 때도 있고 장 그런 게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예. 그렇고 내가 입을 벌려가지고 거울 딱 잡을 때 혓바닥 저 안쪽에 그러니까 목구멍 쪽으로 예. 저 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표현을 틀었다 합니까?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갈라진 것처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한의원에도 가가지고 약도 한번 지어먹어보고 또 이비인후과도 가서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비인후과 가면은 예. 뭐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는 이래 불편한 게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래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예, 예.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3, 4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른 약 드시는 처음에는 이렇게 거는 처음에는 내가 거울을 비춰봤을 때 한 3, 4년 전에는 목구멍 쪽으로 혓바닥 저 안쪽에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튼 거 이런 게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기억되는데 지금은 보면 우둘투둘하게 갈라져 틀어져가 있어요. 예, 예. 그동안 보자. 지금 뭐 다른 약을 안 드시는 건 없으세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 다른 약은 안 드시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보통 침이 마르고 그러면은 이런 당뇨의 그러한 증상으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도 없고 그러시면은 일단 침이 마른 거는 우리 몸에 이런 그런 진액이 자꾸 이런 마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액이 자꾸 마르면은 쉽게 그냥 조금만 내가 피곤하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힘들면은 자꾸 입안에 침이 마르고 그런 현상들이 자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그냥 신경 쓰고 이런 스트레스 받는 거를 좀 피하시도록 하시고 항상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음식도 또 속이 안 좋으면 또 그런 게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항상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도록 그렇게 항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은 혓바닥에 막바로 영향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 신경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은 이런 혓바닥에 자꾸 뭐가 돋고 자꾸 이제 뭐가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 자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내가 기분 좋게 항상 즐겁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예예. 그리고 이런 관계는 우리가 또 흔히 한약으로 몸에 그런 기운을 진액을 도와주고 또 몸에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그게 오면은 심장에 그런 부담이 옵니다. 심장에 부담이 오면 맞보로 혓바닥에 이런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상들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약들을 같이 겸해서 우리가 흔히 처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한약으로요? 네,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